테이버님처럼 경제 지식이나 종목 분석 잘하려면 뉴스 볼 때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되게 비판적으로 보셔야 돼요. 이 기자형이 도대체 어떤 그 뒷돈을 쳐먹고 이런 기사를 약간 그치. 의도가 다 숨어 있는 거거든. 그러면서 좀 더 그거를 의견을 많이 조합하셔야 돼요. 이 기자님 거, 이 기자님 거, 또 뭐 우리나라 뉴스, 미국 뉴스 여러 가지를 조합을 하셔가지고 중국 얘기는 다 싫어. 뭐 무슨 얘기는 다 싫어. 일본 얘기는 다 싫어. 이게 아니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냥 3자 입장에서 계속 보시면서 계속 그냥 소화를 계속 시키려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더 논리적인 사고 혹은 좀 더 일반적인 사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쨌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나하나 또 종목을 봐야지. 이번에 보실 종목은 우리 SK텔레콤입니다. 네네네네. 형 오늘 브레이크 고장났네 그러는데 일단은 뭐 CPI로 오른 부분은 아직까지 다 터진 않았어요. 보합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오늘은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이 위에서 더 갈 수 있냐 없냐를 계속 배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도 올라갔다가 그냥 한 번, 두 번 슈팅 주고 익절한 것도 많이 갈 자리는 아니잖아. 여기가 지금 많이 갈 자리는. 그러니까 여기서 애플, 마소, 구글 실적 잘 나오면서 올라가지 하면은 올라갈 텐데 이미 실적 발표 다 나왔는데 뭘 더 가? 그잖아. 이미 실적은 다 나왔고 우리 눈앞에 있는 거는 부채한도협상에 6월 FOMC에 남아있는 게 지금 긍정적인 뉴스가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횡보를 보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SK텔레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K텔레콤이 오늘 2.37% 차트가 되게 아름답고 예쁘고 우렁차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뭐 많이들 말씀을 드렸겠지만서도 제 포트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SK텔레콤, 아주 그 뚠뚠한 SK텔레콤. 예. 자, 요런 상황이고요. 어닝 서프라이즈도 났다. 예. 기간 외국인이 싹 쓸어 담았습니다. 이래도 5자를 못 찍었네. 이제 평단, 이제 평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평단, 이제 평단 근처야. 올라가야 돼. 55,000원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뭐 10% 먹고 나오지, 그것이. 뭐 어쨌든, 지금 스테일이 8% 수익 중이라 나가 있을게. 배 아파. 8% 수익이라고? 배 아파. 내가 너무 빨리 샀지. 내가 너무 빨리 샀어. 자, 어쨌든 보시면은. 얘는 일단은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 존재하고요. 52,000원 보는데요. 55,000원 보면 안 될까? 네, 자, 어쨌든 보시면은 지금 얘네들이 어디 있냐? 실적. 자, 실적일을 보시면은 1분기 영업이익이 5천억 가까이 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4% 늘었고요. 제가 계속해서 통신 쪽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이겁니다. 얘들 신사업을 많이 한다. KT 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얘네들 보시면은 결국엔 얘네들이 통신업으로 돈을 버는 거, 그거 중요해요. 통신업으로 돈을 버는 거. 근데 맨날 우리가 통신 쪽에 얘기할 때 KT 때도 정부가 간섭을 하면 어떡합니까? 알뜰폰이 나왔습니다. 어떡합니까? 알뜰폰이 실적에 큰 영향을 안 미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우리가 알뜰폰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걱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게 실적을 개박살을 낼 거냐 그러면은 이러면은 도망치는 게 맞아. 비즈니스 모델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되니까. 근데 알뜰폰도 결국에는 이 실적을 크게 건들 수는 없는 게 알뜰폰 사업자가 뭐 쓰는데 통신 3사에 인프라를 쓸 수밖에 없어요. 결국 통신 3사의 핵심은 본인들이 깔아놓은 인프라를 유지 보수하면서 비용을 받아먹는, 수수료를 받아먹는, 그리고 그 돈으로 신사업을 계속하는, 이게 통신 3사의 역할이거든. 스페이스X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페이스X, 이 머스크가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의 전 국토를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지중망을 깔고 우리나라 위에 전부 다 망을 깐다. 그래서 진짜 제4통신망을 갖고 있는 통신사업자가 된다 그러면은 얘네들 파일을 뺏겨요. 그게 아니면은 스페이스X도 들어와도 SK텔레콤, U+, KT 망 쓰고 그 돈 내면서 통신사업 해야 돼. 왜? 지중망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얘네들이 20년, 30년, 40년 동안 깔아온 애들 아니야. 지난 20년, 30년 동안 투자한 거를 엎어 투자해야지. 신규 사업자는. 그래야 돈을 버는 거고 아니면은 이거 이용해야지. 그래서 이거는 국내 내수 사업자이기 때문에 더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은 우리나라 애들밖에 못하는 거고, 그런 면에서 외국인들이 보유할 수 있는 주식수도 상장 주익수 대비 절반밖에 못 보유하게 막혀 있잖아요. 지금 제가 통신 쪽으로 제일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2가지 포인트입니다. 3가지 포인트예요. 이런 인프라 사업은 얘들이 경제적 해자가 아니지. 이건 그냥 말 그대로 진입 장벽이야. 해자도 아니야. 그 진입 장벽에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프리캐시 플로우를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얘네들은 계속해가지고 새로운 신사업에 진출하고 클라우드, IDC, 얘들은 AI도 한다 그러는데 그건 패스하고 요런 쪽으로는 돈이 많이 모이죠. 돈이 많이 들어가죠. 앞으로 신사업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 그대로 새로운 성장, 새로운 뭔가의 비즈니스 모델 확장으로서 작동을 하는 거고요. 현금 흐름을 더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이건 또 B2B 사업이잖아.
B2C 사업에서 이 통신망을 깔아놓은 것으로 B2B에서 돈을 빨아먹고요. 이 돈으로 B2B 사업을 확장합니다. 그리고 이 돈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SK텔레콤이라고 하는 아니면 이 통신사업자라고 하는 애들이 돈을 만들어내는 애들이고 KT는 심지어 해외에 있는 IDC도 인수하고 해외 IDC 그냥 그 부지 사고 기업들 인수 M&A 해가지고 전 세계 IDC 사업자로 지금 KT가 영역을 확대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확대한 부분에서 무엇을 늘립니까? 여기에서 늘리는 거는 뭐 SKT는 그렇게 크게 해당 사항은 없지만 KT나 U+는 배당 성향을 늘리고 있어요. 돈을 잘 버는데 주주한테 많이 돌려준다? 이거는 장기 투자의 가치가 분명히 존재라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제일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나라 금융, 우리나라 통신은 이게 핵심이야. 지금 우리나라 은행주들, 우리나라 지금 통신 3사는 이게 핵심이라니까. 배당 성향을 늘려준다라는 거. 주주 완화는 소위 배당을 더 준다라는 거야. 그래서 저는 통신 3사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얘들은 괜찮아. 얘들은. 은행보다 오히려 얘들은 더 괜찮아. 그런 얘는 포트에 얼마? 한 20% 정도는 이런 보수적인 고배당의 배당 성향이 늘어나는 이런 애들은 들고 가시는 것도 충분히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벤트, 또 한 가지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그 규제 포인트, 이 변화 포인트는 뭐냐? 외국인 보유 한도가 2억 주가 나와 있는데 1억 주밖에 보유 한도 주식 수가 이거밖에 못 들고 있어, 이거밖에. 근데 이걸 뭐 풀어준다라고 하는 거죠. 왜? 풀어줘도 문제가 안 되니까. 근데 이렇게 풀어주면은 외국인들이 환장하는 건 뭡니까? 주주환원이죠. 외국인들이 이걸 보고 매수를 더한다? 원래도 항상 90%에서 98%까지 보유하고 있던 이런 통신주에 대한 외국인들의 접근이 더 자유로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얘네들이 외국인 소진율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오히려 얘들은 묻지마 시장가 매수를 때리거든요. 실제로 SKT 같은 경우에는 지금 MSCI 지수인가? 거기 들어있을 겁니다. 거기서 오히려 매도, 비중 축소 의견이 계속 나와요. 왜? 외국인들이 더 못 사거든. 더 담고 싶은데 못 사거든. 그러니까 패시브에서 매도 때려라. 외국인들이 매수 매도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이거 계속 빠지고 있는 중. 계속 빠지고 있는 중. KT도 작년부터 편입 후보는 맞습니다. 근데 KT가 뭔가 그 유동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편입에서 계속 밀려요. 유동성이 좀 이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냐? 얘들이 이제 몇 바퀴를 도냐 이런 그 소위 말하는 유동성? 주식이 얼마나 많이 순환되나는 건데 그 순환이 되게 부족합니다. 잠겨 있는 물량이 많아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은 5만 원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핵심은 뭐냐 그러면은 여기에서 좀 더 이제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실적이 늘었어. 써니 서프라이즈 나왔어. EPS가 더 잘 나올 거래. 그래서 배당을 더 늘릴 수 있냐 그러면 배당을 더 못 늘려. 제가 오히려 KT가 좀 더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끌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얘는 배당 성향이 이미 70% 80%예요. 배당을 더 못 늘려요. 그러니까 SKT는 지금 기준에서 배당을 정말 잘 줘. 작년 기준 배당률이 7%고요. 지금도 배당 6.67%야. 배당 정말 잘 줘. 올해도 실적이 더 잘 나오면 배당이 여기서 더 올라가니까 또 7% 8% 배당을 줄 거 아니야. 살만해. 근데 앞으로 돈을 더 버는 만큼만 배당을 더 줄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이미 SK텔레콤은 배당 성향이 70%입니다. 배당을 줄 수 있는 풀을 줘요. 배당 성향이 70%라 그러면은 글로벌 전 세계에서도 되게 배당 잘 주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면 얘들은 뭐예요? 앞으로 실적이 늘어난 만큼만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죠. 실적이 늘어난 만큼만. 실적이 반대로 박살나면 주가도 떨어진다는 거. 물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나 실적에 대한 뭔가 이런 전망이 크게 이렇게 박살날 이유는 없으니까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실적이 밀리면 주가도 밀려요. 근데 KT나 U+ 기준으로서는 얘들이 배당 성향이 지금 20% 30%밖에 안 됩니다. 얘네들이. 그러니까 얘들은 실적이 요만큼만 올라가도 배당 성향을 늘린다 그러면은 주가는 이만큼 올라가겠죠. 특히 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규제가 풀리면서 들어온다 그러면은 오히려 저는 KT나 U+를 더 많이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통신 3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제가 SKT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SKT가 안정적이지 매력적이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 이건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또 한 가지 우리의 기대 포인트, 소위 말하는 외국인 보유한도 주식수가 정말로 풀린다 그러면은 이거는 외국인들이 더 살 수 있는 룸이 생긴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 난 부분도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배당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에 매수가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조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주봉 기준으로 보시면은 아직까지 올라갈 만한 데가 룸이 남긴 했어. 그죠? 그리고는 지금 배당이 6.67%라고 했을 때 그냥 냉정하게 작년도 기준 혹은 올해 뭐 이렇게 뭐 4,800원 정도의 실적을 예상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상치 대비로 뭐 이렇게 3,400원, 3,500원 배당으로 잡아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가 얼마 나오냐 그러면은 그냥 단순히 3,500원 배당에다가 이거를 어느 정도 한 6%, 5% 잡자. 5% 잡으면은 5% 배당을 기준으로 잡으면은 수업이에요.
그럼 7만원이지. 근데 지금 보시면은 목표 주가가 얼마야? 목표 주가 7만원이야. 신기하지? 목표 주가 이렇게 나오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거예요. 3,500원 올해 배당을 줄 건데 이 배당을 시가 배당률 5%를 잡으면은 7만원까지 올라갈 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게. 근데 이렇게 해봐서 나는 7만원까지 안 팔 거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되고 이걸 얼마? 5%가 아니고 100 나누기 6으로 때려보자. 6으로 때렸을 때 3,500원 보면은 얼마? 58,000원이 현실적인 목표가예요. 그죠? 현실적인 목표가 제가 55,000원 정도를 보는 이유도 현실적인 목표가가 아니 SK텔레콤의 배당이 연간 한 6% 정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6%면은 요 정도 나오는 거예요. 58,000원. 만약에 이걸 7%로 봐. 100 나누기 7 해봅시다. 그러면 이거 3,500원 잡아보면은 5만원이 목표가야. 씨부래. 5% 적금 대비로 얘가 훨씬 낫지. 7% 적금은 없지. 5만원에 사면 7% 적금인데. 그래서 얘가 여기서 이 정도 주가면은 살만하다라고 표현은 하는 거지만 많이 가냐? 아니야. 5만원에 사도 현실적인 목표 주가는 55,000원, 58,000원, 많이 가면 6만원이라 이 표현을 드리는 거고, 그 부분에서 밑에 빠졌을 때 계속 얘기했죠. 내가 언제부터 샀는데 이거를. 아, 형 난 그런 거 모르겠고 지금 들어간다고 하면 KT야 KT야. 사다리 타 이 새끼. 진짜 사다리 타세요. 왜? 둘 다 방향이 똑같아. 그래서 60주선. 지금은 현실적으로 차트를 보면 여기가 맞죠. 60쪽은 120주. 보라색까지는 볼만해. 보라색까지 보면 53,000원 정도 나올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주식이니까 차트 매매를 보셔야지. 차트 보시면은 저거 뚫을 거냐? 어려울걸? 다음 분기에도 실적이 잘 나오면 뚫고 올라가겠지. 냉간에서 뚫기가 어려울 거예요, 저기는. 그리고 저런 부분에서 제가 언제부터 말씀드렸냐 그러면은 전 여기서부터 말씀드렸거든요. 작년 10월. 여기서부터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개박살 나는 동안 맨날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요, 그 알들 볼 어차피 때문에. 배당만 먹고 차익 실현안 할 거면 7이든 5든 개수가 중요한 거 아니야? 그거는 맞죠. 네네네. 배당 들고 계속 장투하셔도 됩니다. 계속 장투하셔도 돼요. 근데 어쨌든 저 같은 경우에는 저 때부터 말씀을 드린 것도 뭐냐면은 앞으로 배당이 늘어날 거다. 그리고는 얘들의 실적 성장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이 사업 모델이 상당히 매력적이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저 어떻게 보면은 차트상 저런 지지선에서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타고 올라갈 줄 알았지. 시부래. 뭔가 하더라고. 첫 진입이 52층, 53층, 54층 요 사이가 나왔던 이유가 여기 때문이야. 전 여기서부터 시계 사고 얘는 그냥 그 적금이야. 그러고 샀는데 배당도 받았는데 나락을 가네. 올해 1, 2월에 특히 그 2월달, 1월달에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고 2월달에 에코프로 혹은 2월달에 2차전지가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 내 계좌는 녹았어. 작년에 안 녹았던 내 계좌가 올해 녹았거든. 내가 올 초에 이제 미장 이렇게 구글 분할매수 보여드리고 이제 몇천을 부어서 몇백을 먹었네. 아이고 이랬는데 방송 끄면은 SKT 보면서 씨발 내 돈아 이러고 울고 있었다고 내가 그러면서 울고 있었는데 얘가 지금 좀 좋아졌고요. 아마 오늘 기관 외국인이 매수를 많이 한 거는 이것도 고려하셔야 돼요. 뭐냐면은 이런 그 대형 종목, 고배당 종목들은 이런 날이 계속 이어질 거냐 그러면은 좀 더 보셔야 되는 게 이게 그 토탈 리턴이라고 있습니다. 계좌별로 토탈 리턴 계좌가 많이 있거든요. 소위 말하는 배당 재투자 계좌. 이것도 하나의 좀 응용 방법일 수 있는데 고배당 종목에서 고배당 대형주를 배당 입금 한 1, 2일 전에 매수를 하시면은 배당 입금일 날 거의 무조건 올라요.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배당이 입금되잖아.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KT보다는 SKT. 분기 배당 현금 흐름의 중요성. 연배당이 너무 힘듦. 그것도 그렇죠. 근데 이게 4월달 같은 경우에는 국내의 그 대형주들이 4월, 5월에 툭툭 튀는 이유가 배당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차지하죠. 몇백원, 몇천억 배당하는 것들도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그냥 시장가로 바로 매수로 돌리는 이런 ETF들이 많습니다. 파생 상품이 많아요. 이게 배당 재투자거든. 이게 토탈 리턴. 그리고 이쪽으로 돈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가 이렇게 나온 것도 SKT가 여기서 더 간다라기보다는 저는 지금은 이 구간 행보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5만원을 뚫기 어렵다라고 그냥 단기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도 뭐냐면은 오늘 오른 거는 토탈 리턴 때문에 배당 재투자 때문에 이게 작년에도 지난달에도 고배당 주는 애들 이게 배당을 꾸준히 주는 애들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 배당주 경기 방어주 같은 경우에는 배당일 날 무조건 올랐어요. 제일자당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그러니까 배당 재투자 때문에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가 나왔고 그러고 난 뒤에는 또 이게 매수든 매도든 공매도든 아니면은 개별 종목 선물이 됐든 또 살짝 눌리긴 해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냉정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올랐다고 출발하냐가 아니고 실적 잘 나왔다고 가냐가 아니고 그래 좀 오르긴 올랐네. 근데 좀 천천히 보셔야지. 장기 관점을 말씀드리는 이유도 이겁니다. 단기로 보시기보다는 이렇게 오른 부분이 떨어진다고 해도 이걸 깨기 어려울 거다. 요렇게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놀 거다.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출발하는 거 아니야? 데이버가 좋게 얘기했는데 내일 당장 시초가 매수 이러면 쭉 떨어져.
그런다니까 매일 당장 시초가 매수 따라잡아야지 돌파 매매 이러면 떨어진다고. 그럴 필요 없다고. 아 실적 잘 나왔네, 앞으로는 뭐 배당 잘 나오겠네, 그런 식으로 하면서 뭐 이제는 요 라인 요 바닥 정도는 안 깨겠네, 그 보니까 대충 60일선 있고 51선 보면 이 정도 나오겠네, 여긴 안 깨겠네, 그럼 여기서부터는 분할 매수해도 되겠네,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그때 사셔도 되겠네 라고 접근하셔야지. 그러니까 맨날 말씀드리는 게 딱 이 포인트거든요. 맨날 말씀드리는 게. 그러니까 지금 한 51선 60일선 정도 한번 그어보시고요. 그러면 뭐 전저점 이런 거 보시면서 지금 대충 이 정도만 48,000 나올라나? 가만 1,500원 정도 빠지는 거니까, 뭐, 1,500원이 큰 건 아니라도 3%, 5% 빠질 수 있으니까, 지금 보시면은 일본 기준으로 요 라인 정도 보시면은, 요 라인이구나. 요 라인 보시면은 얼마고? 그럼 47,500원? 요 정도? 60일선이 뭐 47,200원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47,000원 중반에 2,000원 빠질 수 있겠네요. 5% 정도. 5% 정도는 밑으로 빠질 수 있다 열어 놓으시고, 그 정도에서 그냥, 요런 차트 보니까 상승 추세가 있구나. 그러면 상승 추세를 쓱 보니까네, 내가 만약에 SKT를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겠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라인, 요런 라인을 보고는, 대충 뭐 47,000원 중반대, 47,500원? 48,000원 깨지면 더 사면 되겠다. 숫자를 정하셔야죠. 그리고는 이런 부분에서 지금 위로 보더라도, 요 정도 추세, 이거 보고 매매하는구나. 단기 급락이 나와도 되돌아오는 라인이고, 단기 급등이 나와도 되돌아오겠네. 이 씨부래. 요런 느낌. 그래서, 요,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SK텔레콤은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앞으로 뭔가 이렇게 뭐 투자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차트 분석상으로는 요런 아이디어로 보면 되겠다. 알뜰폰 너무 걱정할 필요 없겠다. AI는 테마겠다. 이렇게 정리 딱딱 해놓으시고, 그리고는 단기 슈팅은 요게 제일 셀 겁니다. 단기 슈팅은 외국인이 더 많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런 게 나올 수 있다라는 점 보셨으면 좋겠고요. SK텔레콤 여기서 다시 보기 잘라놓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 가나요?